여러분 반갑습니다. 강의를 너무너무 사랑하고 늘 강의를 하고 싶어하는 탈북강사 김나혜입니다. 오늘은 여러분 광복 75주년이죠. 네, 우리는 일제에게 나라를 빼앗겼던 그 암울한 시절을 물리치고 진정한 빛을 되찾은 광복을 이룩한 때로부터 75주년이 되는 뜻깊은 날이기도 합니다. 오늘과 같은 이 날을 저는 그냥 평범한 날로 보낼 수가 없어서 우리 여러분들한테 진정한 강복이 뭘까? 영원하고 완전한 강복이 무엇일까? 그 생각을 해보다가 이렇게 미니 특강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완전한 광복은, 영원한 강복은 통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는 일제에게 36년간 나라를 빼앗겨본 서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은 한민족, 한이 너무너무 많은, 그래서 쌓여있는 이 한이 너무 많아서 정말 이 반일 감정에 대한 이 한은 세월이 흘러도 쉽게 풀리지 않은 한 많은 민족이기도 합니다. 바로 이 사진은 1936년 베를린 올림픽 경기에서 마라톤 경기에서 1등을 한 손기정 선수와 남승용 선수가 영광의 시상식 때에 올라서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진을 보고 있노라면 사형장에 나온 죄수들 같아요. 왜 그랬을까? 이날을 회상하면서 당시 3등을 하셨던 남승용 선수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그날 1등을 한 손기정 선수가 너무너무 부러웠다. 1등을 하니까 그에게는 꽃다발이 안겨지더라. 그래서 그는 가슴에 붙어있는 일장기를 살짝 가릴 수가 있어서 나는 그가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었다. 여러분, 국제 무대에 나가서 정말 조국을 위하여 크나큰 영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나라를 빼앗긴 청년들이었기 때문에 내 나라의 국기가 아닌 일장기를 달고 저 시상식 때에 올라가야 되는 그 가슴 아픈 서름을 우리 한민족은 영원히 기억해야 되는 한 장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바로 나라 잃은 백성은 상갓집에 개보다 못하다는 이런 서름을 누구보다도 체험한 우리 민족이었기에 우리의 독립운동가들 30여 년 동안 이국의 땅에서 재산도 가정도 모든 피와 눈물과 땀을 다 바쳐서 대한민국을 광복하겠다고 얼마나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희생의 정신을 보여주었습니까? 1945년 8월 14일 드디어 일제는 항복을 하게 됩니다. 당시 이 뉴스를 상해 임시정부에 계셨던 김구 선생님께서는 이 뉴스를 듣는 순간에 드디어 일제가 망했구나, 조선독립 만세 하고 너무너무 기뻐하기보다는 가슴이 너무 아리고 아팠대요. 왜냐? 당시 김구 선생님을 비롯한 우리 조선의 독립운동가들이 국내 총진공 작전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저기서 얻어맞기 시작한 일본을 전 세계가
그때는 연합국이 똘똘 뭉쳐서 일제를 몰아내려고 그 공격을 하고 있던 차에 우리 독립운동가들도 한미와 연합해서 국내 총진공 작전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 작전을 개시하지도 못하고 일제가 그만 항복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때를 회상하시면서 김구 선생님은 어떤 말씀을 하셨냐? 강대국들에 의해서 우리가 항복을 당했으니 또 힘이 없고 약소한 이 나라가 저 강대국들에 의해서 분단될 수도 있겠구나 하는 말씀을 남기셨답니다. 얼마나 예측이 맞는 말씀이었습니까? 아니나 다를까 해방이 돼서 너무너무 기뻐하기도 얼마 안 지나서 우리 남과 북은 또 강대국들의 이해관계에 의해서 두 쪽으로 나뉘어지는 겁니다. 당시 두 쪽으로 분단될 그쪽에도 남과 북은 서로가 다 몰랐어요. 자기들이 선택해서 달리는 길이 맞는지 옳은지. 한마디로 달리기 출발선에서 이 땅하고 남과 북이 달리기를 시작한 거죠. 북한은 당시 사회주의 진영의 번복이었던 러시아의 노선을 따라갔고,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진영의 번복이었던 미국을 따라서 우리는 그 노선을 따라서 달리기를 시작한 거예요. 달리기를 시작할 때까지만 해도 몰랐어요. 그런데 75년이 지난 지금 뒤를 돌아보니까 과연 이 달리기에서, 이 선택에서 누가 이겼냐? 바로 대한민국 국민이 선택이 맞았더라는 겁니다. 2015년의 통계 자료에 의하면 대한민국 국민이 1년의 국민소득은 3,093만 원이지만 북한은 얼마? 139만 원. 우리나라 가정이 최저 생계비도 안 되는 게 바로 북한 국민이 1년 동안 얻는 소득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살아요? 이것만 봐도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 선택해서 달려온 그 길이 옳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김구 선생님이 그렇게 요만했던 소망을 우리 대한민국은 이루어냈지요. 우리 김구 선생님의 소망은 거창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가 정말 세계적으로 제일 잘 살고 세계적으로 제일 힘센 그런 나라가 될 걸 원하지는 않았어요. 그냥 평범한 나라, 굶지 않고 침략당하지 않고 그냥 아름답게 살아가는 평범한 그런 나라가 되기를 원하셨어요. 남의 나라 침략을 당해서 아파봤기 때문에, 남을 침략하는 일은 절대로 없는 나라, 배를 많이 고파봤기 때문에 그래도 배는 골치 않고 남처럼 살 수 있는 그런 부강한 나라, 이런 나라를 김구 선생님은 생전에 소망을 하셨던 겁니다. 우리는 김구 선생님이 원하는 그런 나라를 우리 국민은 만들어냈습니다. 남의 것을 모방하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한강의 기적이라는 세계가 알지 못하는 기적으로 우리는 반세기도 안 되는 짧은 시간 동안에 꼴찌 두 번째로 배가 고픈 나라에서 한강의 기적으로 세계적으로 12번째로 잘 사는 나라를 만들어낸 겁니다. 우리 민족이 주연배우로서 세계 무대에 등장할 그 모습도 그려보셨는데 결국 대한민국은 지금 전 세계 주연 무대에서 주인공의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나라가 되었다는 겁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만든 멋진 물건들, 거기에 우리의 스포츠, 우리의 문화, 케이팝. 이번에 코로나가 전 세계를 멈춰서게 하는 이 난국에 대한민국은 또다시 전 세계에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세계적으로 의료 시스템이 제일 잘 되어 있는 나라, 방역 시스템도 제일 잘 가지고 있는 나라, 거기에다가 국민이 마스크 쓰라면 쓰고 가지 말라면 가지마는 정말 국민성, 나 하나 살아남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남의 안전까지 생각하는 이 국민성, 거기에다가 전 세계적으로 마스크 제일 잘 만드는 나라. 우리는 어찌 보면은 김구 선생님이 원하는 걸 다 이루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서 딱 한 가지, 우리는 그것만 못 이룬 겁니다. 뭡니까? 우리나라에서 세계의 진정한 평화가 온 세계에 실현되기를 원한다. 이건 바로 통일이 아니겠습니까? 한반도를 중심으로 세계 평화가 확산되기를 원하는, 정말 평화의 주인공까지 되는 그런 날을 김구 선생님이 원하셨지만 우리는 지금 분단으로 그 소망 하나는 못 이룬 겁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 세계적으로 세계 12번째로 잘 사는 나라지만 글로벌 경제의 위기로 우리는 점점 사는 게 힘들어지는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 후대들이 살아갈 나라가 지금보다도 더 번영해야 되는데 번영 불가할 수 있는 조건들이 없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자, 나라가 잘 살려면 어떤 조건들이, 초보적으로 이런 조건들이 있는 나라는 잘 살 수 있답니다. 희망이 있대요. 자, 자원이 있다던가, 인구가 1억 정도는 된다던가, 팔아먹을 수 있는 물건이 많다던가,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라도 가진 나라는 그래도 희망이 있다고 본대요. 자, 우리나라는 탄생 초기부터 우리는 흑수저 국가여서 자원 없어요. 인구 1억, 조그만 나라가 두 조각으로 동강이 났는데 어떻게 1억을 만듭니까? 이것도 안 돼요. 그럼 뭐냐? 우리는 자원도 돈도 아무것도 없는 나라였기 때문에 제조를 해서야 살아갈 수 있는 나라였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 아버지 세대들은 돈부터 벌어오면서 그 돈으로 애들을 공부시키고 그 좋은 DNA로 좋은 물건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나라 땅에 자원이 없으니까 자원을 사다가 물건을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대한민국 국민이 만든 조선, 자동차, 반도체, 전자제품들은 국제시장에 나가서 정말 질 좋은 평가를 받는, 그래서 대한민국이 반세기도 안 되는 짧은 시간 동안에 자원도 인구도 가진 것이 없지만 무엇 하나로 좋은 머리로 물건들을, 질 좋은 물건들을 만들어서 국제시장에 나가 팔면서 대한민국이 오늘과 같은 경제 성장의 역사를 만들어낸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제조로 살아야 되는 나라인데 이 시장이 계속 우리 거면은 괜찮은데 이 시장이 계속 우리 거냐? 아니라는 거죠. 최근에 수출이 부진되면서 대한민국 모든 이 경기가 안 좋다는 게 우리 삶에서 다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한민국이 커다란 수입이 이 수출로서
나라로서 벌어들여야 되는 돈인데 우리의 기본 소득이 수출해서 많이 가져와야 되는데 이 수출 시장이 점점 줄어들다 보니까 어떻게? 우리 안에서 살림하고 지출해야 되는 돈들이 점점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앞으로 이게 풀릴 희망이 있냐? 그게 더 안 보인다는 겁니다. 뭡니까? 대한민국은 지금 벌어들여오는 돈보다 써야 되는 돈이 더 많아지는 복지 예산을 더 많이 비축을 해야 되는 사회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사회는 좀 100세 인생 고령화 초고령 사회로 얼마 전에 TV에서 보니까 우리나라는 전 세계 그 어느 나라도 겪지 못한 초고령 사회로 지금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인구의 14% 이상이 어른이면 고령화 사회라고 하는데 우리는 지금 그 14%를 넘어갈 수밖에 없는 이런 환경에 지금 들어왔었다는 겁니다. 일 못하는 어른들이 많아집니다. 거기다가 물가가 올라가고 우리 삶이 이게 점점 힘들어지니까 젊은이들이 결혼을 안 하고 결혼을 했다 해도 아기를 안 낳아요. 저출산, 인구가 불어안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일할 수 있는 노동력은 없고 그 대신 벌어먹여야 되는 어른들은 가득 생기고 그런데다가 젊은이들이 일자리까지 지금 없어져요. 뭐 때문에? 4차 산업혁명. 이 4차 산업혁명이 급습하는 이 세계의 현실에서 사람이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우리 기계한테 막 내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1년에 살림해야 되는 돈 중에 묻히지도 따지지 말고 빼서 준비해야 되는 돈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우리 국방비입니다. 국방비는 통일이 안 되는 한, 또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고 핵 위협에서 우리가 영원히 해방이 되기 전까지는 우리의 국방비는 계속 증가를 해야 되는, 정말 허리띠를 졸라매면서도 이 국가 안전에 우리는 예산을 써야 되는 나라입니다. 거기에다 주변국들이 다 강대국들이라 남들이 국방비를 증감하는데 우리라고 증가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국방비 분단 때문에 생겼던 이 모든 분단 비용들을 우리는 통일이 되기 전까지는 묻히지도 따지지도 마 뽑아내놔야 되는 예산들이라는 거지. 요즘엔 환경도 많이 이상해졌습니다. 시도 때도 없이 자연 재난, 재해, 거기에다 각종 바이러스들까지도 이제는 방탄이 되어서 이런 센 바이러스들이 출범하니 어떻게? 재난과 전염병에 대비할 수 있는 예산까지도 준비해내야 됩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이 기존처럼 수출 시장이 계속 확대되는 게 아니라 수출 범위가 줄어들고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자동차 수출 4등하는 나라에서 7등으로 밀리고 점점 우리 수출 시장이 위축되고 줄어들고 있고 새로운 발전도상에 있는 나라들이 우리들을 쫓아오다 보니까 어떻게? 이것도 경쟁이다, 경쟁. 한마디로 대한민국은 벌어들여오는 돈보다 써야 되는 돈이 더 많은 지출을 안 했다는 겁니다. 세금을 더 많이 내야 되겠죠? 나라 곳간에 자꾸만 돈을 채워놔서 이거는 어디다 쓸 돈이요, 이건 어디다 쏠 돈이요, 해마다 이거 빼내야 되는데 벌어 채워놓는 게 적어지니까 어떻게? 우리는 우리한테 차려지는 이 소득에서 자꾸만 국가 창고에다 떼서 쌓아놔야 되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삶은 더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의 영원한 빛을 찾는 강복은 바로 저 나머지 반쪽인 우리 영토도 대한민국 국민들이 지금 살아가는 이 모습대로 빨리 기회를 줘서 이 한반도가 세계로 뻗어나가는 길을 여는 게 바로 영원한 강복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통일이 되면은 우리는 여기가 철길로 연결이 됩니다. 그러면 연해주를 통해서 어디로 가냐? 유라시아 대륙으로 우리는 기차를 타고 여행을 갈 수 있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모든 이 유라시아 물류를 대한민국이 차지할 수가 있다는 거죠. 유라시아 대륙에는 인구의 거의 75%가 삽니다. 전 세계 인구가 75억이라면 그 인구의 75%가 바로 유라시아 대륙에서 산다는 거예요. 한반도가 북한하고 길이 뚫려서 철길이 만들어지면 우리는 유럽을 철길로 연결돼서 이 유럽이라는 이 유라시아 대륙이 이 시장을 대한민국이 독점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동차 팔어 배로 유럽까지 가지 않아도 이제는 기차로 우리는 자동차를 팔러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린다는 거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통일이 되면은 우리는 나라가 잘 살 수 있는 조건 첫째, 자원이 있다. 공화국 북반부에는 얼마나 우리 지금 북한에는 얼마나 많은 자원이 묻혀 있는지 여러분들은 다 알지도 못해요. 자원이 있다. 거기에다가 인구 1억. 지금 남과 북이 만나도 7,500만에서 거의 8,000만이 되는 인구입니다. 그런데 남쪽에 와서 제가 살아보니까 남쪽은 남자들이 결혼을 안 한 남자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반대로 북한은 남자보다도 시집 못 간 여자가 거기는 더 많아요. 저는 이게 왜 그럴까? 남과 북의 성비가 이거 좀 다른가? 왜 북쪽은 장가 못 간 남자가 없을까? 왜 남쪽은 장가 못 간 남자가 이렇게 많을까? 저는 그래서 통일이 되면 남과 북의 시집 못 간 북쪽 처녀, 장가 못 간 남쪽 총각이 만나서 우리 한 학시만 낳자. 그러면 지금 만나도 7,500, 8,000만인데 1억이 되는 건 희망이 있지 않을까? 1억이라는 인구를 갖고 있으면 우리의 땅에서 나는 우리의 이 수출 제품을 굳이 저 시장에 의존하지 않아도 우리 안에 고정 소비할 수 있는 1억이라는 시장을 갖고 있다는 것은 우리 경제가 탄탄할 수밖에 없는 그런 길을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통일만 되면은 나라가 잘 살 수 있는 세 가지 조건 대한민국이 다 가진다. 한 가지만 있어도 되는데 다 가진다. 자원, 인구 1억, 팔아먹을 수 있는 물건. 대한민국에는 돈과 기술이 있어요. 북한은 우리나라가 없는 자원이 있어요. 거기에다가 전 세계적으로 제일 똑똑한 국민인 IQ 133을 가진 우리 민족이 남과 북이 이 손재가는 다 똑같아요. 이런 사람들이 우리 땅에서 나는 자원으로 우리의 기술로 우리의 돈으로 물건을 만들어낸다면 얼마나 더 값싸고 질 좋은 물건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그때는 이 시장은 당연히 유라시아 대륙에서 대한민국이 패권을 질 수밖에 없는, 그래서 통일 한국은 바로 전 세계적으로 세 번째로 잘 사는 나라가
될 수 있다고 이런 학자들이 이야기까지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일제로부터 나라를 찾은 지 75년이 흘렀지만 우리는 아직도 일본한테 진정한 사과를 못 받아냈고, 아직도 일본이 우리 한국을 깔보는 경향은 우리가 지금 현재도 진행형입니다. 만약 통일이 되었다면, 통일이 되어서 완전한 영원한 광복을 이룩한다면 일본이 이 통일 한국에 감히 우리를 깔볼 수 있겠냐? 중국이 이 통일 한국을 이래라 저래라 호통칠 수 있겠냐? 전 세계 강국들이 그때는 다른 눈높이로, 다른 위치에서 대한민국을 볼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의 영원한 강복은 나머지 반쪽인 이 북한 땅도 빛을 주는 강명을 회복하는 통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강복 75주년을 맞는 오늘 여러분들한테 저는 통일에 대한 희망으로 우리 국민들뿐만 아니라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한테도 대한민국의 최종 목표, 영원한 강복은 한반도가 어서 빨리 하나가 되는 통일이라는 의지를 한 번 더 생각해보고 다져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를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